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으나, 한번 끊어볼까요?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섰는데 을이 지금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행지체라고 하죠.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법정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갑이. 그죠? 볼까요?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지체 발생을 하면 이 갑이 어떻게 해야죠? 네가 지금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네 하면서 뭘 하냐면 이행하라고 최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최고를 한 다음에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때 해제권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니은 볼까요?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를 하죠. 이건 맞는 내용이죠. 왜 그러죠? 등기를 이렇게 넘겨받았는데 해제가 된 거잖아요. 되면 계약 관계에 소급적 소멸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도 이렇게 바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판례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법은 법률 물권행위에 독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논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이렇게 없어지면 물권행위도 독자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물권행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게 물권행위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바로 갑한테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 볼까요?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건 틀렸네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병에게 을이 해제하기 전에 등기를 넘겨준 거죠. 이 병이 과연 보호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호되는 경우죠. 이거 한번 볼까요? 밑에 어떤 경우에 보호되냐면 이 병이 봅시다.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죠. 해제의 소급표가 있다 하더라도 제548조 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지금 548조 뒤에 보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3자가 누군지가 시험에서는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갑, 을, 병 이렇게 됐는데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상태에서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죠. 이 병은 보세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지금 이게 해제됐죠.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이게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 효과를 기초로 이렇게 이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죠. 등기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은 보호되는 경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병은 보호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요? 아닙니다. 병은 보호된다는 얘기죠. 틀렸네요. 그러면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거니까 답은 4번이죠. 네, 3번 볼게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합의 해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 해지 관련 그 문제를 푸실 때 그냥 해지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것은 법정 해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을 위한 그 이유로 한 해지. 근데 이렇게 합의 해제를 모를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의 해제 이렇게 딱 보여줘요. 표시를 해주니까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거 왜 맞죠?
왜 맞냐면 합의 해제할 때 이것은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계약. 그래서 계약의 내용으로 이런 원상회복 관련된 것을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규정 원상회복 그 법정 해제에 적용된 원상회복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볼까요?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그렇죠? 합의 해제는 사유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계약을 맺어 놓고 우리 그냥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이것 때문에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일 때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볼까요?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이것도 틀렸죠? 1번이랑 3번이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원상회복 규정에 뭐가 있었냐면 금전으로 반환할 때에는 뭐다?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 규정이 합의해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1번은 설명을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드려야겠네요. 1번은 판례가 있는데, 즉, 계약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규정을 둔다고 했잖아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둘 때, 계약 내용을 둘 때,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을 약정을 하는데,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 1번이 지문으로 나온 거죠. 1번 판례는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 봅시다.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일회에 속하는 일이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원상회복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그러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좀 그런 판례죠. 이걸 한번 보시고요. 됐어요. 그러면 정답이 뭐였죠? 지금 틀린 거 지금 3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 볼게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죠? 제일 첫 부분에서 청약, 승낙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청약과 승낙이 이렇게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이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청약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승낙하는 사람이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럼 이 승낙이 효력이 있나요? 승낙이 효력이 없어요. 그죠? 승낙이 효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청약은 효력을 바로 잃는 거죠. 승낙을 했을 때 이 승낙이 유효한 승낙이어야지 청약이 유효한 건데 승낙이 효력을 잃으니까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엔 뭘 두고 있죠? 이렇게 승낙이 무효가 됐을 때 이 승낙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청약을 보아서 이 청약자가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할 때 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5번 지문 볼게요.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제3자의 권리는 뭐라고요? 해제 관련된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다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3자 보호 규정 다 적용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